안녕하세요. 정년이 드라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채공선이 드디어 소리를 시작했네요. 소리도 그냥 소리가 아니죠. 아름다운 일출 장면이 펼쳐지는 바닷가에서 정년이와 나란히 앉아 피처럼 뿜어낸 추월만정입니다. 채공선이 불러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는 노래 추월만정은 판소리로 심청가의 한 대목을 말합니다. 눈먼 아버지 신봉사를 위해 인당수로 뛰어든 심청이 황후가 되어 인간 세계로 돌아오게 되면서 아직도 눈을 뜨지 못했을 그리운 아버지를 생각하며 쓴 편지가 그 내용이라고 하네요. 바닷가에서 추월만정을 부르는 채공선의 가슴엔 당연히 자신을 끔찍하게 아꼈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된 것이죠. 아버지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는 채공선의 마음이 너무도 아파서 우리 시청자들도 먹먹한 마음을 함께 했었는데요. 채공선은 심청이의 마음으로 추월만정을 부르기는 했지만 사실은 목을 다친 정년이를 위해 이미 떡목이 돼서 닫아두었던 자신의 소리를 활짝 열어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목소리가 탁해져서 고음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떡목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소리꾼으로서는 시원하게 소리를 뽑아 올리지 못하는 답답함 때문에 떡목이 되었다는 것은 소리를 하는 데 있어 최악의 입장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공선은 꿈을 버리고 연염집 안악으로 이름까지 서용례로 바꿔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정년이 역시 같은 상태입니다. 목을 다쳐 다시는 시원한 소리를 낼 수 없다며 소리를 포기해야만 한다는 최고 전문가의 진단까지 받았었죠. 그래서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와 엄마 옆에서 지내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정년이는 꿈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재능에만 의존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듬고 연마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다시 국극을 위해 돌아갈 결심을 한 상태지만 아직 채공선이 그것을 완전히 허락하지 않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었네요. 울음 섞인 한과 슬픔으로 내뿜은 채공선의 추월만정은 그런 정년이에게 주는 엄마의 허락의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소리를 정년이를 위해 피를 토하며 끄집어 올린 추월만정은 엄마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너무도 깊은 감명을 주었네요. 눈물과 한숨 그리고 한으로 빈틈없이 채워진 구슬픈 추월만정을 듣는 정년이 역시 영혼을 울리는 채공선의 명성을 가슴으로 체험했을 텐데요. 더구나 그런 과정으로 자신의 꿈을 허락해 주었으니 정년이 입장에서는 엄마 채공선의 소리로 자신의 소리를 인정받는 신비한 기분이었을 것으로 보이네요. 사실 그런 상황이 오도록 길을 깔아준 사람은 바로 강소복입니다. 정년이를 데려가겠다며 찾아온 강소복에게 채공선은 물세례에 소금세례까지 날렸었는데요. 자신의 숙소까지 찾아와 당장 돌아가라고 난리를 치는 채공선에게 강소복이 말했었죠. 내가 떠나고 나서 나는 내가 정말 보고 싶었어. 너 없는 그곳에서 너처럼 되고 싶어 몸부림쳐봤지만 나는 절대 될 수 없더라. 강소복은 채공선 없이는 더 이상 자신도 실력 발휘를 할 수 없었다고 했네요. 그 빈자리가 너무 컸었다면서 그렇게 미련 없이 사라져버린 채공선이 너무도 그리웠다고 했는데요.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던 강소복은 결국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그 말이 채공선의 마음을 움직였던 걸까요? 혼자 쓸쓸히 집으로 돌아가던 채공선은 한 소절만 불러보라는 그렇게 하면 다 부를 수 있을 거라는 강소복의 말을 떠올리며 길바닥에 덜컥 주저앉아 한 소절을 불러보았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었죠. 정년이와 채공선의 잊을 수 없는 기적 같은 풍경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인데요. 전날 채공선은 강소복 앞에서 정년이 송장처럼 살아가고 있다며 통곡을 했었죠. 그 통곡하는 마음으로 바닷가에서 추월만정을 부르는 채공선의 표정에는 애절함을 넘어 비장함까지 서려 있었네요. 결국은 채공선과 강소복의 형제처럼 진한 우정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이제 정년이는 메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보와 공주 공연이 이미 무대에 올라있으리라 생각했던 정년이의 눈앞에는 다른 광경이 벌어져 있었네요. 문옥경이 메란을 떠나버렸습니다. 메란의 기둥처럼 든든하게 지키고 있던 문옥경 자리가 완전히 비어버린 것이죠. 강소복은 갑자기 들이닥친 상황에 너무도 마음이 상해 있었는데요.
바로 전날까지 문옥경은 강소복과 함께 메란의 무대에 올릴 작품에 대해 토론을 나눴습니다. 강소복은 돈이 되는 작품이 아니더라도 작품성 있는 앞서 나가는 무대를 만들어 보라고 문옥경에게 전권을 주겠다 했었는데요. 강소복의 결정이 너무 늦어 있었던 것일까요? 문옥경은 바보와 공주 공연의 첫 무대만 자신이 장식하고는 미련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문옥경의 열연으로 이번 공연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겠구나 행복해했던 강소복은 급기야 쓰러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요. 문옥경의 일탈은 사실 이미 얘기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포시장에서 노래하는 정연이를 보고 서울로 데려온 사람이 바로 문옥경입니다. 문옥경은 정연이 첫 모습을 보고 설레었다고 했죠. 드디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대단한 대상이 나타났다고 말이죠. 그래서 정연이는 메란의 국극단원을 뽑는 오디션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아마도 정연이 인생에 문옥경을 만나지 않았다면 극단의 배우들을 다른 세상 사람이라 지칭했던 정연이 생각이 평생 바뀌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문옥경은 정연이의 손을 잡아 끌어올려 주었었죠. 다방에서 노래한 게 들켜 메란에서 쫓겨나 방송국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도 다른 극단까지 소개해 주려 했었던 문옥경입니다. 초록이랑 티격태격하다 자명고대본을 구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도 선뜻 정연이 몫이라며 자명고대본을 손에 쥐어준 문옥경인데요. 물론 정연이 스스로 그걸 따낼 거라며 거부했지만 그만큼 문옥경은 정연이를 자기 자신만큼이나 아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메란을 떠나기 얼마 전 문옥경은 바보와 공주 공연 연습을 하는 허영서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영서야, 내가 이 국극단 나가자고 하면 같이 나갈래? 하필이면 그 무엇보다 문옥경 선배의 박수를 받고 싶다는 허영서의 말에 대한 대답처럼 나온 말이었는데요. 버티고 버텨서 무대에 오르는 자만이 관객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어. 허영서가 많은 지원자들을 뚫고 아역 배우 자리를 따낸 걸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문옥경의 진짜 마음은 모든 걸 내던지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린 정연이에 대한 아쉬움의 말이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1회에서 소리를 배우겠다며 찾아온 최공선에게 임진 선생이 말했었죠. 예인의 길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리꾼이 되려면 목에 피가 맺혔다 풀렸다. 이 과정을 수백 번 수천 번을 더 반복을 해야 된다. 아마도 문옥경의 말도 같은 맥락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네요. 문옥경은 정연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 스스로를 연마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실망이 컸던 것 같네요. 문옥경이 정연이를 발굴한 건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보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이었던 건데요. 늘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상황에 문옥경은 자신 삶의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벗어나야 한다는 내면의 소리에 지쳐 있었었죠. 그런 상황에 혜성 같은 정연이를 만나게 되었던 것인데요. 문옥경에게 정연이는 신선한 새로운 바람과 같았네요. 그런 정연이를 보면서 자신을 더욱 갈고 닦으며 언젠가는 영광스럽게 정연이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리라 생각했던 문옥경은 이제 그 꿈을 잃게 된 것이었죠. 마지막 등불 같았던 정연이의 존재가 메란에서 사라져버리니 더 이상 버티림이 없었던 것인데요. 문옥경은 정연이 자신을 치고 올라와 자신을 능가하는 소리꾼이 되어주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정연이 목을 다치게 되면서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자 모든 걸 포기한 것으로 알았던 것이죠. 정연이 메란에 있었다면 문옥경이 매정하게 그렇게 떠나지는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머지않아 곧 돌아오게 되겠네요. 그렇게 강소복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문옥경이지만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데요. 바로 정연이 메란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문옥경이 다시 무대에 오를 수는 없죠. 그때는 메란이 이미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상황이 될 테니까요. 우선 메란으로 돌아온 정연이 앞에 가장 큰 과제는 누가 문옥경을 대신해 그 왕좌에 올라가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바보와 공주 공연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온달의 아역으로 허영서가 연기 중이지만 중요한 주인공 자리를 무턱대고 맡길 수는 없었죠. 아역 배우조차도 오디션을 통해 무대에 올렸는데 제일 중요한 주인공 자리는 더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
인정을 받고 올라가야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련한 절차가 결국 정년이와 영서의 대결이 되게 됩니다. 문옥경의 역할을 이어받아 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아역배우 오디션과는 아주 스케일이 다른데요. 왕자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 갖춰야 할 것 중에 제일 먼저는 대중적인 인물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국극을 보러 오는 많은 관객들의 판단을 좌지우지하는 건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이제까지는 그 역할을 문옥경이 너무도 잘해주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번엔 우선 대중성을 바탕으로 얼마나 대중들의 시선을 끌고 감동을 주는가 하는 걸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네요. 주인공 왕자 역에 도전하는 사람은 광장으로 나가 군중들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결정하겠다는 지침입니다. 무대가 아닌 직접 현장으로 가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들의 많은 박수갈채를 받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허영서는 그래도 오디션에서 뽑혀서 바보온달 아역으로 문옥경 후계자 역할을 하며 큰 무대에 오르기라도 했지만 정년이 입장은 달랐죠. 목을 다치게 되면서 아역 오디션도 끝내지 못해 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런 것에 기죽을 정년이 아니죠. 정년이는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고향 목포에 내려가서도 떡목인 상태의 소리를 가다듬어 매일 밤 모든 연기자들의 대본을 들고 소리내 연기를 연습했던 정년이입니다. 정년이는 관중들의 박수를 받아내고 환호하도록 만드는 천부적인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죠. 대본에도 없는 군졸 역할을 맡았을 때도 소리 하나로 주인공만큼이나 환호와 박수갈채를 끌어낸 장본인인데요. 정년이는 자리 하나를 들고는 서울역으로 향합니다. 그 당시의 시대 조건으로 볼 때 서울역이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이라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당연히 허영서도 장소를 마련해 정년이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정년이와 허영서 누가 진정한 승리자가 될까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년이와 허영서의 대결에서 단연 정년이 승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유는 엄마 최공선에게 있죠. 정년이는 엄마 최공선과 함께했던 그날 새벽의 그 순간을 소리를 할 때마다 떠올리게 되겠네요. 푸른 바다를 빨갛게 물들이며 떠오르는 태양의 빛을 그 찬란함에 맞춰 울려 퍼지던 엄마 최공선의 슬픔 어린 한숨 같은 애절한 소리를 말이죠. 그 새벽의 순간이 매번 소리를 할 때마다 정년이를 받쳐주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될 텐데요. 그렇게 정년이는 단연 최고의 박수갈채로 왕자의 무대에 서게 되겠네요.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위기나 시련, 고통이나 좌절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 위기와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고통과 좌절을 어떻게 버텨내는가 하는 데서 승리자와 패배자의 길은 갈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내는지, 어떻게 시련을 극복하는지 정년이에게 알려준 사람은 바로 엄마 최공선입니다. 소리라는 것은 천성으로 타고난 재능이 전부가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고통으로 연마된 정신의 소리야말로 진정한 소리라는 걸 정년이한테 알려준 것인데요. 피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정년이는 자신의 길을 찾게 되었고 그것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이제 정년이는 완전히 알게 된 것으로 보이네요. 결국 정년이를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만든 건 하늘이 내린 천상의 소리도 아니고 타고난 재능도 아니었죠. 최고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건 정년이 꿈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온 자신을 불살라 태운 의지와 노력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정년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문옥경은 떠났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겠네요. 이제는 최고가 된 정년이를 보좌하고 이끌며 매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텐데요. 이제 예전처럼 정년이 소리를 하게 되었네요. 다시 정년이 무대에 서게 되고 다시 정년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도 설렙니다. 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정년이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